필요하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하고 숨김없이 본 인터뷰에 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름은, 박용준입니다. 직업은, 공인회계사입니다. 일하고 있는 곳은, 삼성역 대치동 쪽에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명은, 직장은 다산회계법인이라고 합니다. 다산은 빅4인가요? 빅4는 아니고요. 우리끼리 한 빅20. 공인회계사란 무엇인가요? 주된 업무는 이제 회계감사, 감사가 주된 업무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세무 업무도 많이 하고 경영 컨설팅도 좀 많이 합니다. 회계감사라는 거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자신들이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올해 이익이 얼마다, 올해 매출이 얼마다, 회사가 주장하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을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또 저희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세무 일을 좀 많이 하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이익,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또 나와서 이제 도와주고 검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주된 업무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경영 자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는 사자 직업 부심이 있나요?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돈을 주는데 저희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일반 그 계약 관계보다 좀 낫지 않나. 근데 왜 회계사는 드라마가 없나요? 별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네, 변호사 얘기들은 약간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누가 속이고 차단했다. 근데 우리가 차단한 거는 결국 장부를 가져다 뒤지는 거니까 네, 조차대제표 설명을 해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친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나는 어떻게 할까? 분식회계요. 사회적 파장이 되게 중요해요. 분식회계가 기본적으로는 가짜된 숫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윤리적으로는 분식회계를 하겠다면 좀 말리고 싶습니다. 회계사가 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일반 회사에 다녔는데 일반 회사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회계팀장님이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팀장님이 저를 인사팀에서 회계팀으로 끌고 갔어요. 하다 보니까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회계사 나와서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고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회계사, 힘들진 않았나요? 무리가 좀 많았어요. 제가 좀 경제가 좀 약해요. 경제학이 좀 약해서 경제는 기술이랑 많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학이 많이 어려웠어요. 경제 쪽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기가 수험서로 경제학을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경제는 상당히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 쪽. 네. CPA는 뭔가요? 서티파이드라고 하는데요. 서티파이드 퍼블릭 어카운턴트인데요. 그러니까 앞에가 서티파이는 이제 검증해줬다. 어느 기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을 해줬다는 거고, 퍼블릭은 개인의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카운턴트는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한 사람을 어카운턴트라고 하니까, CPA는 이제 저희는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CPA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면? 사실 이제 회계사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많은 곳에 좀 있어요. 통상적으로 CPA는 그 미국에서 온 걸 CPA라고 하고, 미국 회계사는 AI CPA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해서 KI CPA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CPA라고 하면 다 한국 공인회계사 KI CPA라고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회계사를 딴 사람을 AI CPA라고 해요. 미국 회계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회계사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회계사만 한국 회계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 참여자로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하면서 보람찼던 경험은 2010년쯤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쓴 거에 있는데 그게 300페이지였어요. 보고서가 출력을 해서 보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거든요. 근데 출판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책을 만든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좀 뿌듯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힘들었던 점은 좀 야근이 많아요. 체력적으로 좀 소진되는 부분이 좀 많고, 이 회계사라는 직업이 이제 규제와 규율을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과거에 모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식 회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회계사가 있어요. 그 후로 한국의 어떤 이 회계사들이 쓰는 보고서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그 강조가 세지면서 징계 혹은 손해배상 이거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져서 점점 더 좀 일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회계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좀 자유롭다라는 게 좀 있어요. 일하는 시즌 말고는 특별히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많고, 뭐 출퇴근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다. 딱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좀 일찍 늦게 나와서 일찍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몸에 맞으면 되게 좋은데 좀 출장이 좀 많아요. 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몸에 맞으면 전국 맛집을 다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좀 아니라 저희가 약간은 회사에 대해가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안 하겠다. 약간 좀 목소리를 내쓰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즌이란 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12월 말, 그다음에 1월 한 중순부터 3월 말까지가 제일 바빠요. 다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오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회사가 12월 31일까지 숫자를 다 확인한 후 3월 31일까지 숫자를 확정해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바쁜 시절입니다. 회계사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나요? 일단 숫자를 싫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가끔 이렇게 숫자를 보다가 이게 한 100만, 1000만, 뭐 억 단위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조 단위 막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게 중압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숫자를 보면서 아 이게 숫자구나, 숫자는 숫자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 숫자에 크게 질리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숫자에 익숙한가요? 네.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숫자를 보고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번 문제, 12억 6,300이요? 2번 문제, 7조 4천억이요. 3번 문제,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숫자를 읽으려면 소수점이 없으면 읽기가 좀 어려워요. 회계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회사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회계사가 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라는 거 읽어보고 이 경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회계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에게 유리한 대학 전공이 있다면 과를 따지면 전공을 따지면 경영 경제 쪽이 크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수학이라든지 통계 쪽을 공부한다면 또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그 전공에 관계없이 제너럴한 원인가 아니면 스페셜한 원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경영학과를 나와서 회계사가 된다고 하면 제너럴한 일을 하겠죠. 회계감사. 내가 뭔가 특이한 전공이 있다든지 프로그래밍 쪽으로 코딩을 잘하는 회계사가 만약에 왔다, 지금 있다, 그럼 아주 큰 메리트가 되겠죠. 회계사는 그 도착지가 아니라 어떤 통과하는 그런 출입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사 자격이요.
4차 산업혁명에서 회계사의 전망은? 단순 반복하는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한 일들. 마지막에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연봉은 그 큰 회계법인과 작은 회계법인의 연봉 차이가 좀 예전에 좀 심했어요. 아래쪽은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후하다.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회계사 업계가. 최근 들어 이제 회계 업계도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회계사 초봉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대기업, 중상위 대기업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봉 시작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하면 내가 좋지 않을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드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그때 그 일을 더 강하게,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들 이제 친구들도 원하는 친구들이지만 시간 좀 충실하게 지나면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